자, 볼까요? 먼저 어떤 이슈부터 있는지. 네. 야, 뭐 어제 606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저도 어제 저점에 되게 주목했는데 외국인들이 어제 2천 몇백억인가요? 매도 규모가 확 줄었어요. 순매수로 전환됐다가 이제 살짝 아, 그것도 순매도 전환됐었어요. 네네네. 저는 그건 못 봤는데. 자, 어제장을 저더러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그냥 와라는 소리밖에 좀 안 날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장 중에 최근엔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지수 플레이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제는 사실 소외되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 없이 다 올랐기 다 올랐어요, 때문에 어제 정말. 예. 네. 어제장을 느끼면서 참 주식은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그렇죠. 것을 다시 한번 좀 느꼈는데 어제만큼 4번 정도만 더 오르면은 10,000포인트 훌쩍 넘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네, 또 그렇게 또 바람을 넣고 계세요. 네, 일단 어제 가긴 가겠지. 가죠. 네,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이제 8% 정도 올랐는데 일단 개인들이 한 11거래일 만에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 개인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시장이 많이 오르면 이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차익 실현한 거죠. 그렇죠. 기관이 이제 네. 역대 세 번째 순매수인데 사실 3조 원 조금 안 되는 2조 9,600억인데 역대 세 번째 순매수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 보니까 그동안에 기관 투자자들이 참 많이 사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제 그 금액의 거의 한 90% 가까이가 또 금융 투자 쪽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ETF였어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합산 이제 코스피 합쳐서 이제 7,200조를 훌쩍 넘겼고요. 네. 오늘은 어제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오늘은 뭐 살짝 좀 쉬어가도 사실 아쉬울 게 없을 그럼요.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도 그 동안에 사실은 떨어진 것도 별로 아니긴 한데 네. 어제 이제 이사님도 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제 기분이 되게 좀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협상 타결되고 오늘부터 이제 노조가 이 합의안, 이 합의안이 최종 합의안이 아닙니다. 네. 잠정 합의안입니다. 이게 노조의 찬반 투표를 통과해야지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게 이제 뭐 이번 연휴세 아마 되겠죠. 그러면 아마 이제 사실상 뭐 시장에서 악재로서의 의미는 해소가 된 건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할 건 해야죠. 자, 두 번째 가보죠. 네,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튈지를 현재로서는 가늠이 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주들의 이제 반격이 시작됐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1인당 뭐 1억 연봉 1억 기준으로 뭐 6억이죠, 6억. 네. 그 정도 성과급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잠정 합의안 자체가 위법이다라는 게 이제 주주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네.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삼성전자 주주 단체가 제기를 할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첫 번째는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일단 잠정 협의를 이제 비준 집행하는 이사회가 결의가 상정이 될 경우에 이걸 무효하는 이제 확인 소송을 가처분 신청이죠. 이걸 제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고 두 번째는 이사들이 우리가 이제 이 얘기 많이 듣죠.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네, 부분들. 이번에 산법 개정안 되면서 네, 이번에 된 거잖아요. 이거를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이사한테 직접 하겠다라는 그렇죠. 두 가지를 배임 혐의로. 네, 네. 제기를 할 것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된다고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주들한테 가야 될 기업의 경영상의 이익이 네. 세금도 떼기 전에 직원들한테 먼저 간다는 얘기거든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주장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게 통과되면 손해배상 소송도 하겠다는 얘기까지는 나왔고요. 이미 그 고발까지 한 걸로 좀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확인이 뭐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한 단체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문제고 이게 다른 어떤 기업들한테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성과급을 영업이익에서 이렇게 배분하는 식으로 노사가 합의한 다른 회사들까지 이제 똑같이 다 이게 아마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주주들을 그냥 물러보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자, 세 번째 가보죠. LG전자를 이제는 가전업체라고 보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현대차를 자동차 회사로 안 보는 거랑 네.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와 실적은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로봇과 관련돼서 로봇은 또 이 파워과도 솔직히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LG전자가 상한가 한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가서 LG전자 주주분들이 그동안에 좀 약간 뭐라고 그랬대요? 서운함을 좀 달랬다? 이런 흐름이 좀 나왔죠. 실질적으로 지금 LG전자가 두 가지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있죠. LG전자가 만드는 가정용 로봇인 이제 클로이드라는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이스트와 함께한 이제 한국형 휴머노이드라고 KPX가 있는데 LG전자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 그다음에 저는 로봇보다도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이 조금 더 실적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쪽이요? 네, 데이터 센터의 실러. 예. 그 냉난방 공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인증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데이터 센터의 대자만 묻어도 주가들이 이제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안 나누고 모두 이제 급등을 하기 때문에 LG전자 어제 이제 상승 중에서도 가장 세다라고 할 수 있는 상한가가 나와서 이제 기본적인 하루였는데 오늘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대차가 사실은 20만 원대 초중반에서 70만 원 넘어 거의 3배 가까이 3배까지 하여간 뭐 이렇게 2배 이상 올랐던 거에 가장 근원은 이 회사가 자동차 판매 회사가 아니라 로보틱스 회사를 바꾼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러티브가 만들어진다는 거였잖아요. LG전자도 사실은 마찬가지 분위기다라는 거. 그러니까 로봇 쪽에서 뭐 대단히 뭐 수익을 내거나 이런 건 아직은 수치로 보장되는 거는 아닌데 이런 내러티브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어쨌든 이 노조의 어떤 파업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이제 춘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로봇은 정말 모멘텀이 나올 만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로봇과는 개인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장은 다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축구장 5배 넓이의 공장에 사람이 사실 2~3명밖에 없어요, 지금도. 근데 그걸 뭐 반도체 공장에? 네네. 거의 없죠. 사람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노조원이 7만 명이라는데 뭐 해요? 그 양반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뭐 사무직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반도체 공장 안에는 지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현대차처럼 어떤 조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별로 없는 날이라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해외 개미도 한국 ETF 산다. 낮아지는 투자 문턱.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 통합 계좌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외국인 통합 계좌에서 지금은 ETF를 만약에 미국에 있는 뭐 제임스라는 투자자가 우리나라 ETF를 사고 싶은데 지금은 못 산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안 돼요. 네, 지금은 못 사는데. 뭐저 삼성증권에서 그 IBKR이랑 뭐한 거 있었잖아요. 외국인 통합 계좌? 네. 거기서 안 된, 지금은 안 된다고 외국인 합니다. 통합 계좌는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여관 이제 금융위원장이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해외 개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 관심이 굉장히 많고 ETF도 이제 어떤 길을 좀 열어놔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밝힌 부분이 일단 어제 좀 이슈화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통합 계좌가 생기고 나서 지난달 26일서부터 이제 15일까지 누적 거래 대금이 벌써 5조 8천억이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이제 시작이겠죠. 네. 자 오늘 박 의원님이 준비한 이슈는 이제 밑에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ETF 순자산 500조 눈앞. 400조 넘은 게 얼마 전 제가 이 기사 브리핑했던 것 같은데 벌써 500조 눈앞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올해 ETF 수익률 탑 10을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좀 들어볼까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프리마켓 쪽 상황 한번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좀 같이 볼까요? 네, 삼성전자, 30만 원, 달랑말랑 하네요. 네, 30만 원, 네, 지금 되고 있고, 하이닉스는 어제 사실은 11% 넘게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또 갈까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강보합 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오늘도 하이닉스가 좀 낮죠. 대신 어제 더 올랐던 스퀘어는 오늘 약보합이네요. 그죠? 현대차 오늘도 조금 오르고요. 어제 사실은 11% 넘게 급등을 해서 66만 원대 올라섰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뭐 다 괜찮네요. 그죠? 요즘에 계속 삼성생명 보험주들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쉬는 것 같은데 이거 모릅니다. 끝까지 가봐야지. 요즘에 오전장 가지고 전체 상황 판단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이제 큰 하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의원 이제 바톤 넘겨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ETF 거래량이 엄청난데 여러분들 지금 계좌에 우리 이제 2대1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본인 포트폴리오에 지금 ETF 한 종목 정도 안 갖고 계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상품을 다룰 때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B라는 종목이 그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면 한마디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보다 더 많이 오르면 이게 참 부럽기도 하고 사실 배가 아픈 건 뭐 사람은 다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월 2일 기준으로
올해 1월 2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ETF라는 명을 달고 있는 상품들의 수익률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위에 나와 있듯이 이제 지수 레버리지는 좀 제안을 좀 했고요. 일단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기준점이 되는 것들이 얼마만큼 올랐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자, 코스피가 올해 1월 2일 기준으로 85% 올랐습니다. 아, 대단하죠. 삼성전자 149%, 하이닉스 198%, 전일 기준이죠. 그런 이런 시장의 어떤 상징적인 수익률과 비교를 해서 ETF들이 어떠한 수익률을 냈는지 한번 순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가 올해 기준으로 올해 1월 2일 기준으로 447%로 부동의 1위를 좀 차지를 했습니다. 다른 뭐 레버리지가 위에 있는 건 당연하긴 합니다만은 이 레버리지 중에서도 다른 어떤 상품들과 비교해서 비교 안 될 정도로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가 1위를 기록을 했고요. 2등은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348%, 그다음에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가 303%. 여기까지 이제 레버리지니까 레버리지 중에서도 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는 좀 수익률이 좀 떨어지네요. 근데 위쪽에 레버리지들이 상위권에 있는 것은 당연하긴 한데 이 밑쪽에 좀 약간 특이한 그 ETF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ETF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9위에 해당하는 어제 이 한화자산이 운용하는 9위에 있는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가 3년 누적 670%가 나왔다라고 해서 기사화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어제. 근데 이 9위에 해당하는 이제 한화에서 운영하는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 말고 삼성 하이닉스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램 리서치 뭐 이런 외국 이제 미국에 있는 장비 기업들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 3년 누적 670%라는 수익률이 지금은 올해 기준으로 134%죠. 레버리지는 아니니까. 근데 이게 사실 다른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장에 이미지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사실 대단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3년 누적 670%면 그 나머지 좀 살펴보면요. 그다음에 에이스 반도체 이제 한투에서 하는 에이스 AI 반도체 탑3 요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세 개를 무게감을 실어주고 나머지를 좀 운용을 하는 ETF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코덱스,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매매를 하시지만 그 외쪽에 우리가 좀 찾아보면 정말 올해 한 4달 조금 더 지나고 5달 정도 됐을 때 400%, 300% 넘는 어떤 ETF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꼭 굳이 레버리지 ETF, 이제 지수 관련된 지수플레이 관련된 ETF만 고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플러스 670%, 3년 동안 670%를 낸 ETF가 과연 수익률이 좋은 건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일단 25년도 4월 9일서부터 어제까지입니다. 이게 왜 25년도 4월 9일을 기준적으로 잡았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29년도 4월 9일 기준으로 역대급 저점을 찍고 올라온 거거든요. 1년 동안 11년 1개월 동안 올라왔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코스피, 그다음에 아까 670% 3년 동안 수익을 냈다라고 기사화가 많이 돼. 어제 이 상품의 기사화가 많이 나왔는데 한번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1개월, 약 13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하이닉스 1077% 올랐습니다. 1년 조금 더 됐는데 1077%예요. 대단하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462% 올라왔습니다. 작년 4월 9일서부터. 네, 코스피는 235% 올라왔죠. 정말 놀랄만한 상승률인데 그러면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된 670% 3년 동안 냈다라고 한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는 649%. 그 전에는 사실 거의 안 올라왔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자, 뭐 정리를 하면 일단 하이닉스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고 삼성전자가 그 다음 이제 코스피가 235% 이것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반도체 쪽에서 사실 이거보다 레버리지 쪽이 더 수익률을 좀 많이 냈고 레버리지가
안 나온 종목군들도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잘 나오는 반도체 ETF들이 좀 많았어요. 지금 시장이 양분이 되고 있죠. 로봇 관련주들 ETF는 사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땐 수익률이 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1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땐 수익률 상위권에 거의 없었고 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ETF들이 거의 뭐 도배를 했다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제 역대급 또 상승률을 기록한 우리 증시인데요. 오늘도 어떤 상승률을 기록할지 기대를 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어오셨죠? 네, 하여간 너무 수치가 대단해서요. 어마무지해서요. 참 자꾸 이제 수치에 빠지셔서 본질을 또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박 의원님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